현대 과학에서는 빛이 입자, 파동의 두 가지 성질,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19세기에는 이에 대한 논쟁이 매우 치열했다. 빛이 입자다라는 것은 뉴턴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다. 뉴턴은 이야기했습니다. 빛은 입자다. 그는 빛이 입자와 마찬가지로 직진한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빛을 입자라고 보았습니다. 근거가 다 있지. 뉴턴의 주창 이후로 뉴턴이 얘기하는데 누가 토다로? 입자란 것은 과학계에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누가 토다로? 토머스 영시. 두 빛이 서로 퍼져나가며 서로 간섭을 하여 나타나는 간섭 무늬를 확인하고 빛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명한 이중슬로 실험이 있죠. 요렇게 판때기에다가 구멍 뚫어 놓고 여기에서 빛을 쏴 직진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반대편 스크린에 여기에 요렇게 점이 찍혀야 돼. 여기에만. 근데 실제로 했더니 여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점이 찍히더라 이거야. 빛이 가는 게 파동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 두 물결이 서로 만나 간섭하듯이 간섭 무늬가 생기는 것은 빛이 파동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걸 입증하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빛은 직진하니까 입자다. 아니,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니까 파동이다. 그의 실험은 빛과 관련된 논쟁의 종지부를 찢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빛을 파동이라고만 여겼을 때에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지. 그러면 생각은 둘 중에 하나지. 빛은 빛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제3의 성질.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음. 근데 이제 결론은 두 가지 성질 다 가지고 있음.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 거지. 20세기 초에 물리학자 아서 콤프터는 이 내용은 뭐예요? 아까 저기 누구냐? 1번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빛의 성질에 대해서 19세기에는 뭐라 그거에 대한 반론, 20세기에는 누가 어쩌고 저쩌고 실험을 해서 이렇게지. 그러니까 1번에 어디야? 3번 지울 수 있죠. 여러분들 문제 구경하고 온 적이 있으니까 3번 지울 거예요. 특정 이론, 빛의 성질에 대한 시초, 뉴턴을 밝히고 이를 주창한 과학자가 제시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음. 괜찮지? 1번도 지울 수 있겠는데 특정 대상, 빛의 속성에 대한 이론을 통시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도 지울 수 있지. 이 문제에 손대는 이유는 뭐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 이 글의 구조,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왔다 갔다 손대면 좋지.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물론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면 2번 문제 손대고 오셔도 됩니다. 컴퓨터는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의 X선을 쪼였습니다. X선은 파동의 성질을 갖는 빛인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X선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지. 진동수가 높고 파장이 짧다. X선 위에다가 쓰자. 진동수 높아. 다음 파장 짧아. 사실 진동수 높다라고 썼으면 파장을 짧다라는 말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지. 이렇게. X선이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의 전자에 의해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며 그림과 같은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즉 이렇게 쏘면 요렇게 가야 될 것 같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 각 세타를 가지고 산란을 하더라. 이렇게 산란을 하는데 컴퓨터는
표적으로부터 여러 산란각으로 흩어지는 X선의 파장들과 세기를 측정했다. 각이 세타라고 해도 이쪽으로 해서 이 각이 세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각이 세타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가격이 세타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각만 측정하는 거지. 그래서 흩어지는 X선의 파장과 세기를 측정했다. 표적으로 입사하는 X선을 그래프의 가로축의 파장으로 세로축의 특정 파장에서 빛의 양인 세기로 나타내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야지. 왜? 뒤에 나오는 202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X축이 파장이고요. Y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Y축에는 어디가 있냐? 세로축에는 빛의 양인 세기로 나타내며 그러면 위에다 쓰는 거지. 세로축은 빛의 양 괄호 열고 빛의 세기 이렇게 보는 거고. 얘는 봉우리가 하나인데 얘는 가깝게 두 개 있고 얘는 좀 차이나게 두 개 있네. 뭐 요 정도 눈에 찍어 놓은 다음에 지문 읽었으면 좋지.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세로축의 빛의 파장의 세기 양인 세기로 나타내면 입사하는 X선은 하나의 뾰족한 봉우리 모양이고 봉우리 정상에 해당되는 파장은 7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미터. 그러나 산란한 X선은 두 개의 뚜렷한 봉우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나에서는 이러한 봉우리, 다에서는 이러한 봉우리, 어쨌든 명백한 봉우리를 두 개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봉우리에 해당되는 파장은 입사하는 X선의 봉우리의 파장과 비슷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얼마?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요거 71.1. 그리고 다른 봉우리에 해당되는 파장은 X선의 봉우리에 해당되는 파장에 비해 콤프턴 이동이라고 부르는 파장만큼 긴 거였습니다. 콤프턴 이동은 빨간색 밑줄이죠. 얘네들. 산란각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산란 현상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동이 많이 되면 산란각이 클수록 더 많이 나타나. 그러면 뒤에 나보다 다 그래프가 산란각이 더 큰 거지. 까먹기 전에 써놓고 와도 괜찮아. 다 밑에다가 산란각 산란각 크다 이렇게 써놓고 오면 좋지. 이렇게.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 현상은 X선을 파동으로만 보는 당시의 고전적 이론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겠네. 이 현상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X선이 뭐라고? 파동이 아니라 입자의 성격도 있음을 나타내주는 실험인 거네. 빛은 입자지. 아니요, 파동인데요? 아, 그런가 봐. 아니야, 빛은 입자의 성질이 있어. 라고 또 다시 뉴턴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당시의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당시의 고전적 이론 뭐라고? X선 괄호 열고 빛은 괄호 닫고 파장이다 라고 하는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X선은 그림과 같이 마루와 골을 갖는 사인 함수 모양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였어야 했다. 또한 표적이 있는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 진동하는 전기량에 따라서 사인 함수의 형태로 진동하므로 들어오는 전자기파와 똑같은 주기로 진동하면서
똑같은 진동수의 파동을 내보내야 했다. 요렇게 해서 요만한 파동이 들어왔으면 요만한 파동이 나와야 된다고.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파동이 똑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파장의 성격이었으면 이게 if 파장, 빛이 파장이라면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아야 돼. 따라서 전자에 의해 산란하는 X선은 표적에 입사하는 X선과 같은 동일한 진동수를 가지며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똑같아야 하며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역수에 비례하므로 진동수가 높아지면 파장은 줄어듭니다. 이 얘기지. 진동수와 파장은 역수에 비례하므로 파장 또한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동수가 달라지지 않으면 파장도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지. 비례, 반비례, 뭐뭐 할수록 뭐뭐 합니다 라는 문장은 무조건 중요하다 그랬죠? 얘도 어딘가에는 한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동수와 파장은 역수에 비례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봅시다. 배의 한쪽에 물결이 들어오면 배는 파동에 의해 위아래로 흔들려 이때 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물결은 진행해 오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배 위에 물이 떠 있다라고 해도 물결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즉 파동이라면 빛이 파동이라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똑같아야 된다고. 예를 들면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물결처럼. 하지만 파동이라고 여겨졌던 X선은 특정한 각도로 산란이 되며 진동수가 변하는 콤프턴 산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끊을까요? 뭐라고?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파동이라 여겨졌던 X선이 진동수가 변하더라. 진동수가 변한다. 진동수가 변한다. 빛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의 성격이다.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서의 성격이다. 컴퓨터는 X선을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와 운동량을 갖는 입자와 같은 광자로 생각하고 벌써 써버렸는데 X선이 표적 안에 약하게 속박된 전자들의 에너지 및 운동량을 전달함으로써 콤프턴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 어떠한 물질이 있어? 그냥 저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볼게요. 탄소 표적이 있어. 이 탄소 표적에 이렇게 약하게 구속되어 있었던 탄소의 표적의 전자에 X선이 들어오면 부딪히면서 퉁퉁퉁 이런 식으로 튕겨 나가. 물론 이제 각은 일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에너지 및 운동량을 전달해서 콤프턴 산란 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파동이니까. 저기 입자니까. 근데 만약에 파동이었다면 요렇게 입자가 있는 게 아니라 크게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땡 하고 요 파장으로 와서 부딪히면 얘네들이 그 파장으로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밀려나겠지. 파장이었다면. 다시 다음 페이지 볼게요. 빛을 입자로 보는 아인슈타인. 어우야, 사람 이름 또 나왔죠. 광양자설에 의하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보통 H로 표현하죠. 이거의 진동 H 곱하기 진동수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전자와 부딪히면
광자는 산란되고 약하게 속박되어 있던 표적의 전자는 튕겨 나가는데 이때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탄소 표면에 붙어 있었던 이 전자에 광자가 자신 고유의 진동수를 가진 상태에서 부딪히면 이 전자는 어떻게 이동을 하고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예. 더하기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 운동하고 이동하고 다른 데로 튀어 나가는 거겠지. 충돌 전후에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날 때 입사된 X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는 튕겨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므로 산란된 X선은 입사하는 X선보다 더 작은 진동수를 갖고 더 큰 파장을 갖게 됩니다. 얘는 기존에 있었던 요 X선에 비해서 작은 진동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까? 얘는 X선보다 진동수가 작아지고 긴 파장은 길어지고 원래 X선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보다는 작겠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근데 이 정도의 아저씨가 와가지고 미친 듯이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부딪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고 튕겨 나갈 거지. 튕겨 나갑니다.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온 아저씨보다는 진동수 작고 파장 크고 에너지는 작고 아저씨가 100의 힘으로 와서 여러분들한테 부딪힌다고 100만큼 튕겨 나가는 건 아닐 거니까 이렇게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빛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입니다.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여기에서 또 하고 있지. 얘도 어딘가에 써먹을 겁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콤프턴 이동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거의 비슷한 값의 산란관의 파장은 X선과 탄소 원자 전체와의 상호작용으로 파장이 미세하게 바뀌는데 이 값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 파장도 변하긴 변해. 조금. 콤프턴의 연구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했고 빛의 입장성과 파장성 모두 갖추는 이중적 성질을 인정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아요. 입자의 성질도 있고 파동의 성질도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었다. 됐나요? 자, 밑으로 봅시다. 특정 실험의 결과가 현대과학에 어떠한 의의를 주었는지 이거지 이거. 맨 마지막 2번 있어. 4번 특정 과학자의 실험 결과 콤프턴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면서 연관된 다른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틀린 건 5번이죠. 특정 실험이 대립하는 두 가지 이론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공언했다? 아니요. 두 가지 이론 내가 답 내줄게. 둘 다 맞아.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됐나요? 뒤에서 뭐 또 같이 볼 만한 게 있나? 4번 문제 정도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4번 문제가 제일 쉽다. 정말. 가와 같은 파장을 갖는 X선을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에 입사시켰다. 나와 다는 산란된 X선이 서로 다른 두 산란각에서 측정한 거다. 입사하는 X선은 7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봉우리의 최대값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최대값이 얼마야?
7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라는 거죠. 그냥 71.1 이렇게만 써. 가나다는 그래프가 가로축의 간격에 따른 파장의 차이는 같으며 똑같은 틀이에요. 똑같은 틀이에요. 다음 어디가 있어? 가나다 그래프는 파장값 근처에서 봉우리의 정상이 나타났습니다. 나와 다는 이보다 큰 파장에서의 또 다른 봉우리의 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새롭게 나타난 봉우리는 누굴까? 얘네지. 조금 작은 애들이지. 이렇게. 살펴봅시다. 1번. 가와 나의 그래프의 모습이 달라. 왜? 가는 산란하지 않은 상황이고 나와 다는 둘 다 빛의 입자가 들어온 X선에 의해서 산란한다는 얘기죠. 산란합니다. 서로 다른 이유는 튕겨나가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산란했기 때문입니다. 산란했습니다. 튕겨나가는 전자, 누구에 의해서? 입사된 X선에 의해 튕겨나가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1번 맞는 얘기 정답. 2번 나보다 다에서 산란각이 더 작다? 이건 우리 문제 보기 전에 이미 했던 거야. 2번 탈락. 나와 달리 다의 봉우리 오른쪽 봉우리에 해당되는 파장은 콤프턴 이동에 의한 거다. 콤프턴 이동, 튕겨나가는 전자가 산란한 겁니다. 튕겨나가는 전자가 산란하면 봉우리 두 개 생기지. 그러니까 나와 달리가 아니라 나와 다, 둘 다. 콤프턴 이동한 겁니다. 3번 탈락. 4번 나와 다의 왼쪽의 봉우리가 새로 하나 더 생겼죠. X선과 탄소 원자 전체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음.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어. 그럼 이렇게 해볼까? 어디가 있어? 상호작용이 전혀 없어. 산란 안에 봉우리 하나. 봉우리는 한 개만 나와야지. 근데 둘 다 봉우리가 두 개죠. 둘 다 상호작용 있음. 가보다 나다에서 X선의 에너지가 더 크다. X선의 에너지. 자, 나와 다에서는 어떻게 산란을 하죠. 튕겨나가는 애들은 뭐라 그랬더라? 진동수가 낮다라고 그랬지. 진동수가 낮다. 다른 말로 뭐? 파장이 길다. 파장이 길다. 다른 말로 뭐? 에너지 작다. 이거지. 크지 않죠? 에너지 작지. 정답은 1번. 됐을까요? 2, 3번 두 문제 푸시는데 2분 30초만 드릴 거예요. 충분합니다. 시작! OX 문제죠. 1번 토머스 영씨 어디 있어? 여기 있어. 토머스 영은 빛의 간섭 무늬를 확인을 했어. 빛의 간섭 무늬를 확인하고 파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의 1번 오케이. 2의 2번 빛을 파동으로 간주를 하면 빛의 진동은 사인 함수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로 내려올까요? 당시의 고전적 이론 빛을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얘네는 마루와 고를 갖는 사인 함수 모양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여야 한다. 2번 맞는 얘기. 3번 빛이 직진하는 성질을 갖는다. 뉴턴이 빛의 입자성을 주장하는 근거.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빛이 직진한다라는 점을. 3번 오케이.
4번. X선의 표적을 쓴 컴퓨터의 실험은 결국에 이 실험의 결과는 뭐예요? 빛은 니들 다 파장 했지만 아니야. 입자의 성질이 있어잖아. 입자의 성질이 있어. 2의 3번, 2의 4번. X선을 표적에 쏘는 컴퓨터 내 실험은 빛이 입자라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는 거죠. 파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틀린 건 3번.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파동은 탄소 표적을 통과했을 때 진동수가 변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여기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따라서 저쩌고 저쩌고 여기 진동수는 변하면은 안 됩니다. 어디 있어? 대놓고 여기 있었지? 여기 있죠? 파장 또한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그리고 정리가 된다면 요 정도는 되겠죠? 1, 2, 4, 1, 3 이런 건 없고 됐고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4번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의 성질도 있음. 입자 성질도 있음. 요렇게고 1, 3, 1, 3, 3 요 정도 되겠지. 그리고 색깔은 요 정도. 다음 8번에 3번은요, 문제 보면서 엄청 귀엽다고 생각했어. 문제가. 왜냐라고 물어보시면 보통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니은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이해해라 라고 하면 니은이랑 기억이랑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비슷한 현상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니은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야. 뭐 파장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기억은 뭐예요? 콤프턴 현상이에요. 콤프턴 현상은 빛이 파장이 아니라 입자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달라. 다른 걸 바탕으로 반대되는 애를 갖고 얘를 설명하세요니까 문제 엄청 새로운 문제지. 정답은 5번. 물결이 배를 타고 지나간 후 그 물결의 진행 방향과 진동수가 바뀌지 않는 현상, 파장으로서의 현상과 X선의 콤프턴의 산란의 현상, 입자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를 보여주어 기억과 니은은 차별성 있는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 서로 다른 성질을 주장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5번이지. 이렇게. 저는 요게 3번 문제가 새로운 유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 개 생겼지만 이걸 바탕으로 이거를 이해해라. 반드시 니은 기억이 같은 유사한 내용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거를 조금은 신경 써 보자 이거지. 됐을까요? 일단 정치